안녕하세요. 코인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꿀통,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떻게 많은 수익, 1000%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저의 매매 비밀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제대로 매매를 잘 타기 시작해서 최종으로 만든 금액이 30만원, 40만원에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만들었고, 지금도 대략 50만원 되는 금액으로 현재 500만원 정도의 금액, 500만원이 이미 상회했죠. 6000달러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대략 700만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5천만원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했고, 또 어떤 지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뭔가 대단한 걸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매매 방법을 보면 조금 허탈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단한 것들만,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아, 정말 간단한 거지만 그것만 잘 지켜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가장 애용하는 바로 이 굵은 선들 보이시죠? 바로 지지 저항입니다. 지지 저항은 다른 유튜버분들 그리고 다른 고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워낙 중요한 어떤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지와 저항의 라인들은 그냥 선긋기에 불과하다, 그게 어떻게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차트라는 것은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심리에 의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저항 라인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죠. 1시간 봉 기준입니다. 여기 그어져 있는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빨간색 라인, 지지와 저항, 저항, 지지, 지지, 또 이런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 뚫었을 때는 더 올라가는 모습, 뚫렸을 때는 더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것만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라색 라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항으로 작용했죠? 그리고 이 보라색 라인은 이후에도 저항 라인, 그리고 저항이었던 라인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 라인이 되고, 이게 뚫렸을 때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지지와 저항은 이전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유독 그 부분이 뚫고 올라가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을 때 큰 하락이 나온다면, 아, 여기까지 떨어지겠구나, 큰 상승이 나온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만큼 이런 지지 저항은 단순한 선긋기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짧은 봉으로는 봐도 이 지지 저항이 얼마나 많이 작용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만 잘 활용을 해도 손절 라인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또 익절 라인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본적인 것, 정말 별거 아닌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타점, 그리고 좋은 익절 타점, 다양하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애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1번이 바로 이 지지와 저항 라인입니다. 별거 없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조금만 이 차트를 눈여겨본다면 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는구나. 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항을 받는구나 라는 걸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매매에 있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제 3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을 때 그때 제가 사용했던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매매 방법은 스윙이었습니다. 스윙은 뭐 주식에서도 많이 쓰이고 코인에서도 많이 쓰이고 굉장히 스탠다드하면서도 유명한 매매 방법이죠. 이 스윙이라는 것은 정말 리스크도 적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이 편해질 수 있고 조급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드가 많다면 2배에서 3배를, 시드가 적다면 5배에서 7배를 잡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스윙을 할 때는 이런 지지 저항 라인,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또 스윙을 잡을 때는 평단이 구려지더라도 안전하게 저배율로 최대한 분할을 많이 해서 시드를 태워놓은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시드를 태우려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그때는 아무리 스윙을 하더라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청산을 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윙을 썼던 당시가 대충 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스윙으로 굉장히 많이 이익을 봤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할 때 스윙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때 스윙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따다다닥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팔고, 하락이 나오면 따다다닥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빠르게 적게 분할을 하고 손절을 요런 데다 잡고 스윙으로 크게 먹고 다시 반등 나오는 부분에서 조금 단타로 먹다가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걸 먹고, 이런 식으로 스윙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로 하면 쉽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저도 어느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본인만의 뷰,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에 대한 어떤 생각들, 혹은 이런 RSI라든지 다른 지표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이런 스윙이라는 매매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윙이라는 것은 추세도 잘 알아야 하고, 또 원웨이가 나왔을 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또한 본인이 매매 경험을 통해서 본인에 맞게 스윙 스타일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윙 스타일은 정말 특이했기 때문에 진짜 단위를 엄청,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치면 저는 이런 부분부터 정말 분할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를 많이 두면서 스윙을 했습니다. 평단가는 구려질지 몰라도 리스크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결국에는 이런 큰 무빙들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기본적인 것들, 뭐 피보나치라든지 뭐 이런 지지 저항이라든지 RS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스윙 매매 방법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파동 이론을 공부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운팅도 되게 많이 했어요. 카운팅도 많이 했지만 솔직히 굳이 이 파동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 기본만 해도 반은 간다 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거래량을 보는 것입니다. 이 거래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래량은 개인적으로 저는 긴 봉도 보지만 짧은 봉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락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렇게 하락이 시작된 이후에 반등이 나옵니다.
이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짜 상승일 경우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1시간 봉을 봐도 이런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택도 없는 거래량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이 가짜 반등이구나. 올라가더라도 결국 하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똑같죠?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후에 그렇게 뭐 큰 상승 거래량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더 큰 음봉으로 크게 큰 거래량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죠. 사실 거래량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거래량에 대한 이 방식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거래량보다는 RSI에 조금 더 치중을 두는 편이고요. 이 RSI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래량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상승과 가짜 하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최근에 제가 이렇게 1000%가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매매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배 이상, 물론 20배는 무조건 이하로 합니다만 10배 정도로 굴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배율이 완전 달라졌죠. 5배, 7배, 5배 정도 스윙했었는데 저는 배율 자체가 2배로 늘어났고 리스크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매매 방식을 바꾸고 또 차트를 보는 눈이 달라진 데에는 가장 도움이 된 게 바로 이 나스닥입니다. 제가 나스닥 매매를 해외 선물 매매를 조금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에겐 도전이었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 뭐 그래도 손해를 본 건 손해를 본 거니까요. 한 총 합쳐서 5,500달러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죠. 코인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가 그거기도 한데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부분을 배웠냐? 바로 역추세는 미친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옛날에 저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승이 크게 나온다? 이건 못 참지. 내가 진압한다. 바로 숏을 갈겨버립니다. 이게 정말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천국의 계단.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아무리 숏을 쳐도 그리고 기다려도 그 평단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추세라는 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야 되고 큰 추세, 작은 추세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추세를 줄이면서 최근 매매 승률도 올라가고 포지션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지만 중요한 포인트, 추세를 따라가라. 역추세를 할 때는 짧게 먹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역추세를 할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뭐 저항을 계속 맞고 있어서 추세 변환이 예상된다. 그럴 때는 스윙으로 따다닥 받고 손절 라인을 딱 잡아두는 그런 매매 방식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또 역추세를 했을 때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이게 또 뭐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추세 매매는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하실 수만 있다면 해외 선물을 한번 해보는 매매 경험을 한 달 정도 가져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어렵고 또 이 무빙을 보면 알겠지만 코인보다 더 심각한 원조 10 스캠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나스닥을 매매하는 거 이것도 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매매를 하면서 얻은 추세를 거스르지 말자라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가진 어떤 이런 지지저항 혹은 피보나치 또 어떤 파동, 뷰, 여러 가지, RSI 여러 가지를 조합했을 때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을 잘 칠 줄 아는 게 정말 승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롱을 받았다 치고 떨어졌는데 이렇게 상승이 쭉 나옵니다. 어? 살려주나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림도 없죠. 바로 밑으로 갈겨버립니다. 이런 원미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다면. 아, 이 부분을 지지 못하면 손절해야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본인에게 잡혀있지 않는다면 청산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는 거.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숏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 손익비, 정말 손익비 하는 게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네요. 숏 포지션을 잡는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펴놓고 내가 몇 대 몇을 먹을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라인에서는 여기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도 역시 이 라인을 지지를 하거나 떨어질 거야 라는 걸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손절은 그러면 대충 1대 2대 1은 돼야 하지 않을까? 손익비가 2대 1은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 위험 대비 보상률이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면 45,000불이 왔을 때 45,500불이 왔을 때 나는 손절해야지 하고 손절 라인을 딱 잡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게임인 것 같습니다.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차트에는 무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계산해서 손절 라인을 잡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지 말고 손절이 나간다고 손절이 나가면 되고 다음에 또 벌면 되죠. 그런 마인드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꿀통이었는데요. 사실 듣고 보면 별거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기본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말리는 겁니다. 이 기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깡통을 굉장히 많이 찰 때까지 미친 듯이 역주사하고 손절 절대 안 했어요.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미친 짓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본에 충실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켜보는 방법이나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요런 선 긋는 연습 같은 거는 많이 해두시면 감도 오고 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안겨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